안녕하세요. 광명 철산동에서 진료하고 있는 365 부흥이 한의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산모분들이 산후보약을 꼭 먹어야 하는지 질문하십니다. 요즘 시대에도 산후보약 먹어야 하는지 그냥 잘 먹고 쉬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궁금해 하십니다. 그런데 출산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출산하고 조리원 들어가는데도 너무 힘듭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특히 첫 아이 낳으신 분들은 출산은 끝났는데 몸이 회복이 안 되는 느낌이라고 정말 많이 말씀하십니다. 애 낳고 체력이 반토막 난 것 같다고 하시고 이상하게 어지럽고 손발이 차고 관절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다 보니 출산 후 힘든 걸 단순히 원래 그런 것이라고 넘기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은 생각보다 훨씬 큰 신체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전부터 산후조리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현대의학적으로도 왜 회복관리가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출산 예정이시거나 출산 후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으신 분들은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출산은 큰 손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출산을 애 낳고 끝나는 일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출산은 몸 전체의 굉장히 큰 이벤트입니다.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몸 입장에서는 큰 수술 혹은 큰 사고에 가까운 변화라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축복입니다. 하지만 몸이 받는 부담은 분명히 큽니다. 왜냐하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혈액 손실, 호르몬 급변, 근육과 인대 손상, 수면 부족, 영양 고갈, 면역 변화, 이게 동시에 옵니다. 쉽게 말하면 몸의 배터리가 급격히 닳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피를 생각보다 많이 흘립니다. 많은 산모분들이 놀라는 부분입니다. 출산할 때 생각보다 출혈량이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자연분만은 약 500ml 전후, 제왕절개는 1000ml 정도 출혈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헌혈 한 번이 약 320에서 400ml 정도니까 자연분만 헌혈 한 번 이상, 제왕절개는 거의 2번에서 3번 가까운 수준의 혈액 손실이 일어나는 셈입니다. 게다가 출산 전후 빈혈이 있던 분들은 회복이 더 느립니다. 실제로 산후 여성에게 철결핍성 빈혈 유병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단순히 빈혈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증상이 꽤 다양합니다. 유역시 피곤함, 머리띵함, 어지럼증, 숨참, 심장 두근거림, 집중력 저하, 탈모, 심지어 기분 변화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산모분들이 내가 의지가 약해졌는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라고 느끼십니다. 몸이 실제로 회복 재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진료실에서 애 낳고 나서 몸이 달라졌다고, 예전 체력이 아니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아닙니다. 몸이 아직 회복 중인 상태인 겁니다. 두 번째, 호르몬 변화가 엄청납니다. 임신 중에는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출산 직후 이 호르몬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갑자기 임신 모드를 종료하는 겁니다. 이 변화 때문에 눈물이 많아지고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잠이 안 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출산 후 50에서 80% 정도 산모가 산후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하지만 몸 회복이 늦으면 정신적인 회복도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약에서도 몸이 허해지면 마음도 약해진다고 봅니다. 몸과 마음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잠을 못 잡니다. 출산 후 가장 큰 문제, 수면입니다. 신생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시간마다 깨고 무유수유 하다 보면 깊은 잠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수면 부족은 단순 피곤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복 자체를 늦춥니다. 하룻밤만 수면 부족에도 염증 조절 능력, 면역, 피로 회복, 호르몬 균형이 떨어집니다. 그런 상태가 몇 달 지속됩니다. 몸은 회복해야 하는데 회복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산후는 몸을 회복해야 하는데 가장 회복하기 어려운 시기라고 보셔도 됩니다. 사실 산후조리는 한국만 있는 문화가 아닙니다. 중국에는 산후 한 달 조리 문화가 있고, 서양에서는 최근에는 출산 후 네 번째 임신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출산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 회복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전 어르신들이 찬바람 맞지 마라, 무리하지 마라, 잘 먹어라 했던 것도 무조건 미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출산 직후에는 인대가 느슨합니다. 출산 때 분비되는 릴렉신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골반이 열려야 아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문제는 출산 후에도 일정 기간 이 호르몬의 영향이 남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육아로 손목, 허리, 무릎을 많이 쓰면 통증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산모들이 흔히 애 낳고 무릎이 아프다, 손목이 너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런 게 괜한 말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한의학적 설명을 조금 쉽게 해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출산 후 몸 상태를 기혈이 크게 소모된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기혈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임신 10개월 동안 계속 엔진을 돌렸습니다. 연료도 많이 쓰고 부품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엄청난 오르막길 하나를 넘었습니다. 그게 출산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출산 후 몸도 비슷합니다. 이미 임신 중에 많은 영양을 썼고 출산 과정에서 피와 에너지를 크게 소모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쉽게 지치고 추위를 타고 관절이 아프고 어지럽고 기운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한의학에서는 기혈 부족 상태로 보는 겁니다. 실제로 산모분들이 말하는 증상을 보면 꽤 비슷합니다. 식은땀이 자주 나시고 기운이 없다고 하십니다. 앉았다 일어나면 핑 돈다고 하십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십니다. 밤만 되면 몸이 덜덜 떨린다고 하십니다. 손발이 너무 차가워졌다고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단순히 애 키우느라 힘든가 보다 하고 넘기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산후 회복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몸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출산 후 몸은 회복하려는 힘이 가장 강한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 출산 후 6주, 그리고 넓게 보면 3개월 정도를 중요한 회복 시기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몸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임신 말기 자궁 무게는 약 1kg 정도까지 커집니다. 그런데 출산 후 약 6주 정도 지나면 50에서 100g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즉 몸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혈액량 변화가 있습니다. 임신 중 여성의 몸의 혈액량은 평균 30에서 50% 증가합니다.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출산 후에는 다시 정상화 과정을 거칩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재정비 중인 상태인 겁니다. 이 시기에 회복 재료가 부족하면 몸이 버티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모분들이 애는 어느 정도 커가는데 회복이 안 된다고 하십니다. 1년이 지나도 너무 피곤하다고 하십니다. 둘째 낳고는 더 망가진 느낌이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첫째 때 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둘째 임신하면 체력 저하를 더 크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후보약은 정확히 어떻게 뭐가 좋은 건가를 물어보십니다. 특히 저는 기혈 회복과 체력 회복에 초점을 둡니다. 출산 후 제일 흔한 문제는 피곤함입니다. 그런데 이 피곤함은 그냥 졸린 수준이 아닙니다. 산모분들 표현 들어보면 몸이 꺼져 있는 느낌, 배터리 10% 상태, 숨 쉬는 것도 힘들다고 하십니다. 산후에는 수면 부족, 출혈, 영양 소모가 동시에 옵니다. 그래서 체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몸 회복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출산 후 앉았다 일어나면 핑 돈다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철분 부족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럴 때는 단순 보약 개념이 아니라 몸 회복과 영양 상태를 같이 봐야 합니다. 출산 후 땀이 많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줄줄 나거나 밤에 식은땀이 난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한의학적으로는 회복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로 봅니다. 실제로 피로 누적과 자율신경 변화가 겹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후풍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의학적으로 정확한 병명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산후에 손목, 무릎, 허리, 골반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특히 육아 시작하면 손목이 정말 많이 아픕니다. 아기 안고 수유하고 계속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몸 회복이 충분하지 않으면 통증이 오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후 회복기에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출산 후 머리 빠져서 놀라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머리 감으면 한 움큼 빠진다고 하십니다. 이건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임신 중 높아졌던 호르몬 영향이 끝나면서 휴지기 탈모가 오는 경우입니다. 대개 산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심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양 상태, 회복 상태가 안 좋으면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산후보약 아무나 꼭 먹어야 하는지 물어보십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출산 후 너무 기운이 없는 분, 어지럽고 빈혈감 있는 분, 식은땀이 심한 분, 회복이 너무 느린 분, 둘째인데 체력이 많이 떨어진 분, 제왕절개 후 회복이 더딘 분, 손발 차고 기력이 떨어진 분, 반대로 잘 먹고 잘 자고 회복이 좋고 몸 상태가 괜찮은 분이라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진료할 때도 무조건 권하지 않습니다. 몸 상태 보고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필요한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피로 회복이 중요하고 누구는 소화가 먼저고 누구는 붓기와 통증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맞춤 접근이 중요합니다. 출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 몸이 회복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엄마가 건강해야 육아도 버틸 수 있습니다. 혹시 출산 후 몸이 예전 같지 않거나 회복이 너무 느리다고 느껴지신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